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김사라예요. 편하게 사라쌤이라고 불러주세요. 보테니칼 아트란 식물의라는 뜻을 가진 보테니칼과 미술, 예술의 의미인 아트가 결합된 말로 식물이나 꽃, 과일, 채소 등의 특징을 살펴서 드로잉하여 다양한 기법으로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예술을 말합니다.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사라쌤이 우리 친구들에게 옛날부터 전해오는 설화, 식물 유래담과 꽃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 꽃말 몇 가지를 들려줄 거예요. 먼저 식물 유래담의 하나로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옛날 전래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자, 여러분 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쫑긋하고 잘 들어봐요.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일찍 홀로 된 어느 어머니가 집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물건들을 다 팔아서 딸 셋을 키워서 시집을 보냈어요. 딸 셋을 시집을 보낸 늙은 어머니는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큰 딸을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잘 섬겨주며 반기던 딸이 며칠 안 되어서 그만 싫은 내색을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는 섭섭해하면서 둘째 딸의 집에 갔지만 그 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셋째 딸내서 살겠다고 찾아가서 고개 위에서 딸 집을 바라보니 마침 딸이 문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는 딸이 먼저 불러주기만을 기다렸으나 딸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런, 딸 자식이 다 필요 없네. 그렇게 생각한 어머니는 너무나 섭섭한 나머지 고개 위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딸을 내려다보던 그 자세대로 죽고 말았어요. 그 뒤에 어머니가 죽은 곳에는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꽃의 생김새가 허리가 구부러진 어머니 모습과 비슷하고 하얀 털이 많아서 할미꽃이라 부르게 되었대요. 아마도 묘지 주변에 할미꽃이 많이 피어 있어서 이런 설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꽃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꽃말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흔히 보는 가로수에 뭐가 심어져 있죠? 명자나무 꽃이라는 게 심어져 있어요. 명자나무 꽃은 꼭 색종이를 접은 꽃처럼 빨갛고 흰 꽃들이 많은데 그 꽃말은 평범, 조수, 겸손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 팝콘 좋아하죠? 그 팝콘처럼 생긴 조팝나무 꽃이 있어요. 그 꽃의 꽃말은 단정한 사람, 노력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색상의 꽃을 지닌 히아신스는 유의, 겸손한 사랑이라는 꽃말이 있어요. 그리고 잡초처럼 어느 곳에서나 자라는 민들레는 행복, 감사하는 마음, 내 사랑을 드려요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향이 짙은 흰색과 보라색이 어우러져서 피어있는 목련은 고귀함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예쁜 노란색 꽃인 수선화가 있지요. 그 수선화는 자존심, 신비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키는 작지만 보라색, 흰색 아주 앙증맞은 이쁜 펜지꽃 알죠? 그 펜지꽃은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 아주 들녘에서 바람에 하늘하늘 날리는 코스모스는 소녀의 순정을 가진 꽃말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화가 뭐죠? 바로 무궁화죠. 무궁화의 꽃말은 뭘까요?
섬세한 아름다운 은근과 끈기 일편단심이에요. 이렇게 정말 꽃들에 많은 의미들이 숨어 있지요. 여기서 살펴봤듯이 무심코 지나쳐 갔던 늘 보이던 꽃들이 이제는 세상 정겹게 보일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보테니컬 수업을 통해서 조금은 식물들과 친해지는 시간이 되겠죠? 이 중에서 코스모스, 무궁화, 토마토, 그리고 포도를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코스모스 꽃말이 뭐라 했죠? 무궁화 생각나세요? 그 꽃말이요? 네, 우리 친구들 금방 까먹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오래 기억에 남게 될 거예요. 재료 소개해 볼게요. 먼저 색연필화를 그리기 위한 준비물은 수성이나 아니면 유성 색연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테니컬 패드, 제도 종이, 우리 친구들에게 준 도화지 같은 그런 종이에요. 그리고 밑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크로키북이 필요해요. 그리고 색연필이 되도록이면 뾰족하게 깎아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동 연필깎이가 필요해요. 그리고 종이 밑에 또 단단하게 보호해줄 그게 필요해서 작품 보호 케이스, 산다 케이스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교하게 잘 지워야 되고 또 뾰족하게 털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지우개판과 도트펜도 필요해요. 그리고 색연필이 다 그리고 났을 때 혹시라도 이렇게 햇볕에 노출돼서 색연필 색깔이 날아가거나 또 옆으로 손 때문에 문질러질 경우를 대비해서 오래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정착액도 필요해요. 그리고 색연필로 우리가 색을 칠하다 보면 그 색연필 가루도 떨어지고요. 또 옆으로 이렇게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손으로 이렇게 치우지 않고 이렇게 비처럼 생긴 제도비를 사용해요. 그리고 사비 연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채용 붓도 필요하고요. 떡 지우개도 필요하고요. 모래 지우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포도 필요하고요. 미술용 지우개, 또 관찰하기 위해서 돋보기도 필요해요. 식물을 표현할 때 드로잉펜이나 연필, 수채화, 그리고 색연필 등 다양한 재료 중에 우리 친구들은 수채 색연필을 이용하여 표현해 볼게요. 먼저는 관찰할 식물이 필요하겠죠. 직접 식물을 보고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지금 사라쌤은 토마토를 보고 직접 크로키북이나 트레이싱지에 그린 후에 그린 종이 뒷면에 사비 연필이나 진한 색 연필로 드로잉선을 따라 살짝 칠해줘요. 너무 많이 넓게 칠하면 나중에 색연필화 할 때 지저분해지므로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제도종이나 도화지 위에 올려놓고서 빨간색 펜이나 아니면 다른 색 펜으로도 다시 따라 그려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전사를 뜬다고 해요. 전사를 뜬 후에 떡 지우개를 사용하여 가볍게 연필 자국을 없애줘요. 그 이유는 형태감을 주기 위해서 옅은 색연필을 이용하여 밑선을 따라 그려줘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직접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미 스케치한 식물들, 코스모스와 연습하기, 꽃인 무궁화, 그리고 과일, 포도와 채소, 토마토를 나눠줬죠. 사라생가는 먼저 색연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습하기 한 장 해보고 무궁화를 채색해 보도록 해요. 지금 연습하기에서 우선은 혼합색을 연습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보라색 꽃잎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보라색으로 쭉 한번 칠하면 되겠죠. 하지만 보라색 한 가지 색만 칠하면은 보통 꽃잎에 그런 색깔이 섞인 그 혼합이고 또 같이 이렇게 두께가 있는 그런 색깔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색깔을 혼합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핑크색과 또 블루색을 같이 섞었어요.
그럼 두 가지 색을 섞으면 어떤 색이 되죠? 맞아요. 보라색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한 꽃잎의 안에서도 푸른색 계통이 있는 부분과 또 핑크색 부분이 있는 부분이 조금씩 틀려서 그렇게 더 자연스럽게 보라색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나뭇잎을 표현하는 거를 해볼 건데요. 하이라이트라고 써 있죠. 하이라이트가 뭐죠? 이렇게 우리가 나뭇잎을 바라보거나 꽃잎을 볼 때 빛이 왼쪽에서 오든지 오른쪽에서 오든지 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요. 그 반사하는 빛을 잘 표현해 줄 때 더 입체감이 나고 더 나뭇잎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화살표 방향이 있죠. 왼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에서 또 왼쪽으로 오고 서로 방향을 잘 맞춰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록색 한 가지 나뭇잎을 칠하는 것보다 녹색 그 계열의 푸른색 계통을 섞어주면은 오히려 산뜻하고 더 밝은 초록 이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빗살무늬 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S자 곡선 같기도 하고요. 그 곡선을 사라쌤이 맨 위에다가 1번, 2번, 3번 그래서 U자를 그렸죠. 그 U자를 그냥 똑같이 연필선을 힘을 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U자 패턴은 1자에서 내려올 때는 흐리게 그리고 2에서는 진하게 3번은 흐리게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죠? 2번에서 강조되면서 3번으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조금 힘들겠지만 이걸 연습하다 보면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나무 모양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려줘 보세요. 정말 나무 모양도 나오죠? 이렇게 나뭇잎이나 또 꽃잎이나 또 나무에 여러 가지로 U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U자 패턴은 식물 세밀화에서 아주 기본이 되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이 선을 많이 연습할수록 식물 세밀화를 색연필로 그릴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잘 그린 것처럼 색깔이 아주 기본적으로 잘 묻어나오고 있어요. 이번엔 코스모스를 해볼 거예요. 코스모스가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꽃잎이 얇아서 바람에 한들한들 날리는 걸 연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요?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색연필로 색을 칠할 때에도 가능한 둥근 곡선으로 둥글게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꽃을부터 그린 다음에 가장자리로 핑크색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에는 조금 더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서로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그렇게 선을 이어줍니다. 사라쌤은 무궁화로 칠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색칠할 때 중요한 점 몇 가지 알려줄게요. 이건 무궁화만이 아니라 포도, 토마토를 색칠하는 친구들에게도 공통된 팁이에요. 먼저 밑색을 잘 칠해야 돼요. 밑색을 칠할 때에는 진한 색보다는 또 그 색깔을 가능하면 옅은 색으로 또 손에 피랍이라고 그 피랍을 약하게 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색을 칠할 수 있도록 한번 손에 힘을 약간 빼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색깔이 잘 깔린 다음에 천천히 중심부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꼭 중요한 점이 이 포도나 또 토마토나 이 무궁화나 이 모든 것들이 놔뒀을 때 과연 빛이 어느 쪽에서 오는지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왼쪽에서 빛이 왔을 경우에는 왼쪽을 가능한 좀 밝게 칠하고 또 오른쪽은 약간 어둡게 칠하고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면 나중에 더 입체감과 더 정말 싱싱해 보이고 더 밝아 보이고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색연필화는 한 번에 진하게 칠해서 끝나는 그림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세밀화는 천천히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다는 그 기분으로 색을 칠해주면 참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에는 필 앞, 손의 힘을 좀 빼고 천천히 흐리게 칠한 다음에 갈수록 진한 부분은 손에 힘을 주고 연필도 더 뾰족하게 깎고 또 세밀하게 잘 칠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뭇잎이나 이렇게 가지를 칠할 때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까 U자선 배웠죠. U자 패턴. U자 패턴처럼 진한 곳에는 조금 더 진하게, 흐린 데는 조금 더 흐리게 또 색깔을 섞어가면서 표현을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꽃술 옆에도 조금 더 진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흐려지게, 그리고 꽃잎에서도 맨 위에 꽃잎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는 조금 더 흐리게,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무궁화 중에서도 조금 더 엷은 색의 무궁화나 흰색 무궁화는 회색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회색을 살짝 조금씩 넣어주면 좋아요. 만약에 회색이 없어요 하는 친구는 조금 더 하늘색을 흐리게 칠한다든가 아니면 핑크빛을 조금 더 흐리게 칠해줘도 훨씬 더 돋보일 수 있어요. 그 수채 색연필은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가느다란 붓에 물을 묻혀서 우리가 색연필로 칠한 그 부분에 이렇게 살짝 물을 칠해주면 그 색깔이 물감처럼 변해져요. 화장지라든지 이렇게 물수건 같은 걸 조그마한 거 들고 있어갖고요. 그리고 물을 조금씩 묻혀서 그 붓으로 조금씩 디테일하게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냥 물만 칠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잘못해서 물을 많이 붓에다가 이렇게 칠하면은 물을 묻히면 번져버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색깔 칠한 그런 색연필의 부분들이 다 번져버리면 그 효과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화장지를 들고 있어갖고 거기다가 물을 잘 조절해서 조금씩만 나타내면 돼요. 자, 이번에는 포도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포도철이 되는데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 그 포도를 연상해 보세요. 포도가 입속에 톡 들어갔을 때 어때요? 톡 하고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으로 색을 칠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공놀이 해보죠. 그 공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둥글어요. 우리 친구들이 구라는 말을 아나 모르겠어요. 그 둥근 구 공을 나타내 줄 때 아까 우리가 명암 연습하기에서 했었죠. 동글게 그리고 동글게 명암을 넣어주면서 빛이 있는 부분엔 밝게, 어두운 부분에는 조금 더 어둡게 칠한 거 있었죠. 그것처럼 포도를 색깔을 칠할 때에도 보라색이나 하늘색 그런 색 한 가지로만 칠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꽃잎 했던 것처럼 핑크색이나 분홍색이나 파란색이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혼합을 해서 천천히 층을 쌓아주듯이 겹으로 쌓아주세요. 그리고 밝은 쪽에는 조금 더 흐리게 오히려 회색이나 옅은 핑크색 그런 색들이 살짝 들어가지고 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파란색이라든지 더 진한 검정에 가까운 색이 조금만 터치를 해주면 오히려 이 포도의 이 알갱이 하나가 정말로 아주 톡 터질 것처럼 둥글게 잘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토마토를 고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토마토 하면 어때요? 채소지만 너무 맛있잖아요. 그 토마토의 그 색깔을 그 색상을 한번 생각해 봐요. 토마토도 색상이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토마토에는 그 꼭지 부분을 아주 잘 나타내주면 더 토마토답고 더 토마토가 아주 멋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토에도 보면은 이렇게 불룩불룩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아까 그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빛이 오는 부분은 조금 더 밝고 또 그 반대쪽 오른쪽에는 조금 더 어둡게 명암을 넣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맨 처음에 노란색으로 먼저 밑색을 천천히 잘 깔아주고 그 위에 오렌지색이나 주황색이나 빨간색이나 좀 더 어두운 데는 갈색 또 보라색 또 오히려 고동색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단단하고
또 토마토의 어떤 뭐랄까 아주 바깥 부분이 아주 부드럽고 더 빛이 반사된 느낌을 조금씩 더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꼭지 부분도 꼭지도 보면은 꼭지 안은 오히려 쏙 들어가 있죠. 그 들어가 있는 부분은 오히려 녹색이라든가 파란색이라든가 갈색을 섞어갖고 오히려 이렇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색칠해주면 정말로 토마토가 먹음직스럽고 아주 이쁘게 잘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오늘 수업이 어땠어요? 예전에 색연필을 그리던 것과는 많이 달랐죠? 꼼꼼하게 필압을 조절해야 되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식물 세미라가 될 거예요. 포도와 토마토는 친구들이 나만의 아이디어를 살려서 색상을 잘 어울리게 혼합해서 색칠해 주세요. 그리고 다 그린 후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또 가족에게 보여주고 보테니카 아트 수업을 통해서 나에게 식물은 뭐뭐하다. 예를 들면 나에게 식물은 늘 행복이다. 이렇게 느낀 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준 활동지 있지요. 그 활동지에 내가 선택한 식물과 그 이유를 적어보도록 해요.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지만 사각사각 색연필 소리가 나며 채색할 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일도 아프거나 슬펐던 일도 점점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럼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에 사라쌤한테도 보여주세요. 다음 수업은 식물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모두 기대되죠? 그럼 사라쌤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모두 수고 많았어요.